바로 변비약 과다 복용이 원인이었습니다. 변비약을. 말 못할 고통 변비. 최근 각종 스트레스와 서구화된 식습관, 저 식습관에서 저게 많이. 운동 부족, 무리한 다이어트 등으로 인해 많은 현대인들이 변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비란 주 2회 이하로 변을 보거나 변을 볼 때 4번 중 1번 이상에서 과도한 힘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17%가 변비로 고통받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변비에 시달리고 있는데 7%면은 뭐 하지만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는 많지 않습니다. 민망하니까. 부러우니까. 바로 변비에 좋다는 각종 식품이나 차, 또 무엇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변비약을 자가 처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연 변비약을 직접 사다 복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있어요. 아, 진짜 오셨어요? 네. 많이 먹죠. 변비 생기면. 여자들은 거의 다 먹잖아요. 친구가요, 고등학교 때 많이 먹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알 먹어서 안 돼서 뭐 10알까지 먹었다는 친구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계속 먹는데요. 계속 먹어요. 계속. 꾸준히.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많이 드시네요. 기혼 여성의 30%가 변비약을 자주 복용하고 있고 고3 여고생의 절반 이상이 변비를 경험했으며 이 중 40%가 변비약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변비약이요? 또한 약국 진열대만 봐도 변비약이 즐비하고 많아요. 우리나라 진짜 변비약 많아요. 소모량은 연간 약 300억 원에 달할 정도인데 변비약 있어요. 하지만 자칫 변비약을 과용할 경우 되려 변비를 더 심각하게 만들거나 대장 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과연 변비약 과용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약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변비약들입니다. 변비약은 몸에 들어가 작용하는 형태별로 크게 부피형성 변비약, 자극성 변비약, 삼투성 변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부피형성 변비약은 거의 식물성 섬유소로 되어 있어 이 식물성 섬유소가 대장에 들어가 변의 양을 늘리고 부드럽게 만들어 변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부피형성 변비약은 부작용이 거의 없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편입니다. 아, 이걸 먹어야 되겠군요. 다음으로 시중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삼투성 변비약. 투성. 삼투성 변비약은 장에서 수분이나 전해질을 흡수하지 않고 대장 내로 모음으로써 변의 양을 늘리고 부드럽게 만드는 변비약입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시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변비약인 자극성 변비약. 이 약은 대장을 자극하여 대장 운동을 촉진시켜 변을 보게 하는 변비약입니다. 아, 장을 자극하는군요. 하지만 자극성 변비약을 오래 사용하면 대장에 심한 염증을 가져오고 대장의 신경망을 절대 안 망가뜨리게 됩니다. 신경망이 한 번 망가지면 자꾸 약을 늘리게 되고 급기야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어 변비가 더욱 심해지게 되는 아이고, 것입니다. 위험하죠. 자극성 변비약을 많이 복용하게 되시면 장이 움직이지 않는 장 무력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대변이 마려움감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그대의 결장이 생기게 되면 대장이 럭비공처럼 커질 수 있고 또한 색소가 대장에 까맣게 침착이 되어서 대장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대장을 잘라내고 소장과 직장을 직접 연결해주는 대장절제술을 시행받게 됩니다. 실제로 변비로 인해 자극성 변비약을 점점 많이 먹은 정모 씨는 결국 장 절제술을 받아야 했으며 아, 실제로요. 다이어트를 위해 자극성 변비약을 상습 복용하던 20대 여성은 결국 변비약 과다 복용으로 탈수 증세에 따른 급성 신부전증으로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변비약은 절대 과다 복용하지 말아야 하며
복용하기 전에는 꼭 의사의 처방을 받아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변비약 없이도 이것만 지키면 변비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넘버원이 제안하는 변비 탈출법. 아침밥. 아침을 먹어야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직장으로 밀어주는 대장 연동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밥은 변비 개선의 첫걸음. 규칙적인 배변 습관. 일정한 시간에 변기에 앉아서 힘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은 식후 위대장 반사를 이용하기 위한 아침 식사 후, 저녁 식사 후 또는 걷고 난 이후입니다. 단 주의사항은 10분 이상 오래 앉아 있거나 책을 보면 안 됩니다. 물. 대변은 약 70%의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은 최소 하루 1.5리터 이상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산책, 조깅,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배변에 도움을 줍니다. 시간이 없어 운동을 할 수 없다면 많이 걷도록 하십시오. 섬유질 섭취. 섬유질이 배변이 좋다는 것은 다 아는 상식.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챙겨 드십시오. 변비약이 되려 움직이는 장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변비 때문에 고생하신 여자분들 네. 참 많아요. 많아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예. 다 같이 물 한 잔씩 먹고 시작하죠. 예, 야, 이래서 병원이나 뭐 병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러기 전에 잘 보면 되잖아요, 표현을. 그럼요. 그럼 아니 잘 보기 위한 특별한 뭐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신호가 오면 빨리 가라는 겁니다. 참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세도 조금 문제가 되는데 혹시 요즘에는 거의 다 양변기잖아요. 그렇죠. 양변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예전에 쪼그려 쏴 자세가 좋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제 생각에 쪼그려 쏴. 그렇죠. 아, 쪼쏴. 역시 친구라서 조금 틀리네요. 쪼그려 쏴를 하게 되면은 그게 뭐냐면 복압이 올라갑니다. 배에 저절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변을 하는데 훨씬 좋고요. 그래서 그러한 자세가 좋은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또 하나 배에 힘을 주기가 힘들거나 좀 일보기가 힘드시겠으면 오른쪽 아랫배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눌러주시면 네. 자, 이 변비가 말이죠. 사실은 이 기원전 1500여 년 전에 이집트의 이 문서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우리 인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지금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건데, 하지만 그렇다고, 변비 괴로운 건 누구나 다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비약을 과다하게 복용하시면 더 큰 병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변비약 복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만나서 상의를 하시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이 병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 시간인데요. 한석준 씨. 네.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름하여 넘버원 산업안전 프로젝트. 네. 엄마 아빠 꼭 지켜주세요 시간입니다. 네. 제가 넘버식스 천명호 씨와 한번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두 번째 문제 지금부터 보여주세요. 우리 생활의 중심이며 부모님의 안전이 걱정되는 곳. 산업 현장. 그래서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위기탈출 넘버원이 안전일터 만들기에 나섰다. 2006년 7월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 예방법을 시작으로 먼지로 인한 전기화재의 위험성까지 약